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존과 허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닥터스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장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두 편의 강의를 통해서 치아 미백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백의 이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실제로 환자한테 진료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치아 미백이란 음식, 흡연, 연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치아 삭제나 손상 없이 치아 미백 약제를 통해서 본래의 밝은 색으로 회복시키는 치료가 치아 미백이죠. 치아 미백이 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으로 이제 H2O2가 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색소 분자를 산화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이 분자가 무색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과산화수소 자체가 미백제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과산화수소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자유 라디칼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된 자유 라디칼이 실제 이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과 반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농도 자체가 높은 것보다는 얼마나 같은 농도라고 해도 그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돼서 우리가 실제로 액팅할 수 있는 자유 라디칼을 발생시키느냐가 미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유기색소의 이중결합을 이 라디칼들이 끊음으로써 미백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내부에 침착되어 있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되기까지 깊이도 깊고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착색, 예를 들어서 내인성이나 유전에 의한 원인으로 치아가 변색된 경우는 훨씬 더 약제에 반응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치 미백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전문가 미백 같이 이제 치과에서 시술을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원데이로 하루에 치료가 끝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가 미백 방식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치과에서 행해지는 자가 미백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일반 판매대에서 팔고 있는 아니면 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미백제 농도보다 훨씬 더 고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에서 직접 환자분이 도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어 타임이 짧지만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더 양질의 개인 맞춤 트레이와 더 고농도의 미백제를 이용해서 미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째로는 미세 연마술이 있습니다. 미세 연마술은 엄밀히 따지면 치아 자체가 밝아지는 원리라기보다는 치아의 표면을 연마를 시켜서 이 착색이 되어 있는 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미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치아를 하얗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는 미백으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로 치아색 자체가 하얘지기보다는 치아의 표면에 있는 그런 일부의 층을 제거하는, 표면의 착색을 제거하고 예를 들면 불소증이라든지 국소적인 착색에서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치아 미백, 그 중에서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 이렇게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두 방법을 이제 비교하는 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문가 미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미백제의 농도인데요. 미백제에 들어있는 성분은 주로 과산화수소 수 15%를 가지고 국내에서 허가된 최고 농도가 15%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15%로 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식약처 허가나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 때문에 최고 농도가 1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0% 이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주 재료가 30%인 거지 그 농도가 총 30%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혼동이 없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미백제는 우리가 농도는 15%가 최고 농도지만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원을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농도를 적용을 해도 훨씬 더 빠르게 분해를 해서 더 많은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런 광조사와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적응증으로는 빠른 색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꾸준하게 집에서 자가 미백을 하려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환자분이 매일매일 끼셔야 되는데 그게 좀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좀 적응하면 더 좋겠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료실에서 직접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 개개인별로 어떤 분들은 또 자가민백 같은 경우 잘 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잘못 적용하시면 이 효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 민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된 환경에서 좀 실행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가미백의 경우에는 이제 큰 차이점이 보통 미백제 성분이 과산화요소라는 좀 과산화수소와는 좀 다른 그런 성분들이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10%, 15%가 쓰이게 됩니다. 이때 과산화수소 15%와의 차이점은 과산화요소 15%는 가령 이제 10%의 과산화요소는 약 3.3%의 과산화수소 그리고 요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 15%라고 해도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뭐 3.5%에서 5.25% 정도 되는 이제 미백제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미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산화 요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과산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도 거의 중성에 가까운 pH일 뿐더러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그걸 방출하면서 우리가 보통 접촉 시간이 길잖아요. 자가 미백은.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오랫동안 이 효과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과산화 요소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협조도가 좋은 환자 그리고 치아 과민 증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먼저 첫 번째 선택지로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 미백에 비해서는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농도가 낮다 보니까 치아 지각 과민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 확률이나 빈도가 조금 적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자가 미백을 이제 먼저 시행하게 되죠. 이때의 장점은 체어 타임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가미백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제 스스로 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진료실에서 할 거는 이제 트레이를 만들기 위한 이 틀을 만드는 과정, 그때 빼고는 사실 체어 타임이 거의 이제 들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협조도가 좋아야지 환자분들이 좀 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 끝나고 협조도가 좋은 환자의 경우에 자가미백을 동시에 시행한다던가 그런 적응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방법 모두를 이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전문가 미백을 시행을 하고요. 돌아가서는 자가 미백을 이제 환자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두 방법을 병행하게 되면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가 미백을 했을 때 충분한 원하는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전문가 미백을 추가로 병행을 한 뒤에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 미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미백을 할 때는 당연히 미백 약제가 필요할 거고요. 보통 이 경우에는 과산화수소 15% 또는 그 이상의 약제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단기간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자가 미백제를 가지고 전문가 미백, 광원을 조사한다고 해서 전문가 미백의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백제 자체의 농도가 중요하겠고요. 이 같은 미백제를 가지고 이 같은 시간에 최대한의 그 효과를 이제 얻기 위해서 저희가 광조사를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 광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마다 이제 광조사를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문 결과는 상이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원리 자체는 이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열과 그리고 또 광원을 통해서 촉진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선택적으로 그게 없어도 미백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제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액티베이션이 돼서 실제로 이 미백 효과가 증가하는 그런 약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그런 원리는 약제마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약제를 도포하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도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안전한 도포를 위해서 필요한 보조용품이 있습니다. 잇몸을 보호해주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팔댐이나 아니면 다른 광중압형 연조직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댐을 이용해서
치아 잇몸을 보호해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약제가 잇몸에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는 케미컬 버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광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광조사를 하는 시간 동안 이 치아를 이제 충분히 노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개구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광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광조사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열에 대한 보호의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좀 충분히 두께가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가 미백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자가 미백에 필요한 미백제가 필요하고요. 보통 과산화 요소를 이용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과산화 요소는 10% 또는 15%까지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산화 요소 10% 또는 15% 이거는 뭐 농도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농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미백제도 많이 발전이 돼서 이 미백제 자체 안에 지각 과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도 들어 있고요. pH도 많이 중성에 가깝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를 썼을 때 시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15%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백제를 전용 트레이, 환자분 개인 맞춤 트레이를 통해서 이거를 이게 약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전용 트레이 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이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알지네이트를 이용해서 구강 이제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모델을 만든 뒤에 그 모델을 또 트리밍을 한 뒤에 또 이제 리저버 공간, 이제 미백 약제가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블루가 레진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일일이 모델상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그 모델을 또 웨이퍼로 찍어서 우리가 트레이를 만들고 또 그걸 또 트리밍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는 뷰티스, 뭐, 홈 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스캔만 하시면 이 인디비주얼 트레이까지 다 완성이 돼서 미백제와 함께 하나의 키트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업체도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절차들이 현재는 훨씬 더 간소화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 미백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자가 미백제, 약품, 그리고 스캔한 데이터 또는 스캐너가 없다고 하시면 실제로 임프레션을 체득해서 과거의 형태처럼 이제 캐스트를 가지고 캐스트를 또 기공소에 보내서 뭐 스캔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자가 미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치료했던 증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치 미백으로 치료했던 증례 첫 번째 증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교정이 끝나고 본인 이제 치아가 너무 밝지 않은 것 같다. 교정이 끝나고 막 환하게 밝은 미소를 기대했는데 사실 본인의 치아색이 교정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라켓을 뗐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예뻐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저를 만나서 미백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미백을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 초진 시에 이제 서비칼 쉐이드와 인사이저 쪽 쉐이드가 좀 달랐는데 인사이저 쪽 쉐이드는 A2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니었으나 서비칼 쪽이 A3 또는 그 이하로 좀 색이 좀 어두웠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교정을 하셨기 때문에 환자분의 협조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자가 미백을 시행을 했는데요. 자가 미백 한 달 후에 인사이저는 A1 그리고 서비칼은 A2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한 번 더 한 달 정도 더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 달 더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한 달 뒤에 더 조금 밝아졌지만 여전히 서비칼 부분은 A2 정도 또는 이제 단차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했습니다. 전문가 미백 3회를 병행했고요. 전문가 미백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원하는 서비칼 쪽 위주로 약제가 접촉되게 도포를 해서 3번 사이클 진행, 15분씩 3번 사이클 진행한 결과 서비칼 쉐이드도 A1으로 균일하게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보시면 환자분 과거에
12번 치아에 레진 수분물이 있죠. 레진 같은 경우에는 미백제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미백이 너무 잘 돼서 미백한 이후에는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환자분한테 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께 초진 시에 이 레진 변색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했었고, 치아색은 더 밝아지면 오히려 그 차이가 더 도드라질 거다. 그래서 나중에 미백이 다 끝난 뒤에 밝아진 색에 맞게 다시 레진을 이제 치료를 하자, 이렇게 사전에 동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치료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환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미백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가 미백만 가지고 치료를 진행했던 증례입니다. 앞에 이제 했던 증례는 뷰티스 15 전문가 미백 그 약제로 뷰티스 15를 사용했고요. 자가 미백으로는 이제 오팔레센스라는 해외 제품을 이용했는데, 저는 이제 국내 이제 뷰티스 홈이라는 제품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해서 두 번째 증례로는 뷰티스 홈 15를 이용해서 치료했던 증례를 가져왔어요. 이 증례를 보면은 한 달 만에 초진 시 이분은 거의 연세가 중년의 여자분이셨는데요. 그 연령성 노화에 의한 그 황리라고 하죠. 그런 변색에 의해서 A3가 아니라 거의 C3에 가까운 그런 초기 쉐이드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레진 치료, 그러니까 클래스 5 레진 레스토레이션 이제 맞은 부위가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착색 때문에 저렇게 맞은 부위에 그 착색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사전에 착색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좋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한 달가량 자가 미백을 시행했을 때 쉐이드가 거의 A1까지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미백을 하게 됐을 때 적절하게 잘 가이드만 해주신다면 환자분 스스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두 단계 정도는 다 밝아지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도 환자분이 느끼실 때는 훨씬 더 큰 색조의 개선이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 증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은 저희 병원 직원분이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32번 치아에 변색을 주소로 내원하셨어요. 전반적인 미백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32번 치아 하나에 대해서 색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치과에서 하는 미백이 중요한 게, 만약에 그 치아 하나가 원인이 만약에 치수 괴사로 인한 것이었다면 저는 아마 그 바이탈 블리칭이 아니라 워킹 블리칭을 시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알치 미백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 뭐 아니면 근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지, 이거를 이제 치과 의사가 실제로 엑스레이나 임상 그런 결과들을 임상 이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이 32번 치아가 그레이시하게 변해 있어서 혹시 이제 치수 괴사를 의심했는데, 뭐 EPT나 콜드 테스트에서 다 이제 양성 반응이었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크게 병변이 없으셔서 정상 이제 노말 펄프인데, 이제 뭐 2차 일생에 걸쳐서 2차 상아질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치아들마다도 그런 변색이, 어떤 치아는 더 노랗게 변하고 어떤 치아는 또 이제 하얗게 유지가 되고 그 개인 그 편차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이게 뭐 원인이 그 뭐 실알치 미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원인이 아니라서, 제가 환자분께 그렇게 실알치 미백보다는 전체적인 자가 미백을 전체적인 생활치 미백을 통해서 톤을 좀 균일하게 밝게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드렸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환자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치아 하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미백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자가 미백을 진행을 했고요. 초진 시에는 A3 정도의 쉐이드였고, 처음에 환자분이 오신 것처럼 이분은 치아가 톤이 균일하지 않고 군데군데 더 노란 부분, 그리고 이렇게 혼재된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미백을 한 달 자가 미백을 시행한 이후에는 톤이 좀 정리가 돼서 오셨고, 한 달 한 이후에 한 A1 정도로 쉐이드가 많이 개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환자분은 이 한 달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밝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한 달 더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틀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제만 추가로 처방을 해주시면 환자가 한 달 정도 더 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크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또 마지막엔 전문가 미백까지 해서 블리칭 화이트 쉐이드까지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가 미백을 한 달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두 단계 정도의 톤업은 이제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치 미백의 예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평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문헌상 이제 생활치 미백의 예후는 거의 1년에서 2.5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생활치 미백을 한다고 하면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요즘 정보들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작용, 예를 들면 뿌리가 녹거나 치아가 약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도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롱텀 팔로우업 스터디를 보면 9에서 12년 경과된 이후에도 치경부 흡수라든지 아니면 치수 손상 등의 부작용이 단 한 케이스도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연조직에 대한 부작용은, 연조직 치유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은 지수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 범랑질 같은 경우에도 샘 분석에서 미백한 치아와 미백하지 않은 치아 간의 유의차가 없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환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백의 부작용, 그리고 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치아 과민증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과산화수소 자체가 치수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보통 이 염증 반응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생겼다가 시술 후 수시간 내에 증상이 좀 발생했다가 또 다시 하루 이틀 이내에 또 소실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자분들께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자가미백 같은 경우에는 실인 증상이 발생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셨다가 이어서 또 진행을 하실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환자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예를 들면 술 전 그리고 술 후에 지각 과민증 처치제, 디센시타이징 에이전트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젤 같은 걸 미백 트레이, 우리가 만든 미백 트레이에 같이 도포를 해서 적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미백제의 농도 그리고 시간을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과민증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를 처방하신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환자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랑질 변화 및 탈회에 대한 부작용은 이게 일시적으로는 범랑질이 탈회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타액 내에 있는 재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사전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강화를 더 촉진시켜 줄 수 있는 CPP, ACP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 가령 예를 들어서 투스무스라든지 그런 제품들 통해서 그렇게 동시에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좀 대응하실 수도 있겠고요. 수복물에 대한 이제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아말감과 미백제가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는 수소 방출이라든지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아말감과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복합 레진 수복물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그런 논문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미백 전에 수복물 상태를 체크를 해주시고, 시술 후에 이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조금 사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백 치료 이후에 만약에 다시 재수복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 산소, 잔류된 산소 때문에 바로 접착을 시행했을 땐 접착 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회복 시간을 주신 이후에 레진 접착 수식을 시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셀렉션 가이드인데요. 주로 변색의 유형에 따라서 좀 미백을 좀 권해볼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외인성 착색이라든지 연령성 변색의 경우에는 미백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좋은 편이고요. 반대로 효과가 좀 없을 수 있고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내인성에 의한 변색,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유전적인 요인 등등에 의한 변색은 미백을 여러 번 시행을 해야 개선이 되거나
거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시술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복물의 유무도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미백제는 치아 표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수복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크라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미백한 이후에 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치부가 전부가 뭐 보철물이다라고 하면 차라리 수복물 교체 쪽으로 방향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구강 위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호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오식이나 치주 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자가 미백을 스스로 적용할 때 사실 바이오필름에 대한 관리가 본인 스스로 돼야 자가 미백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싶으시면은 자가 미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금기는 아니고요. 기대치도 이제 케이스를 셀렉션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미백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백을 하고 나서 환자분의 기대가 너무 크면 또 그거에 불만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색조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A4 정도인데 자연스러운 A2 정도의 쉐이드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환자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상태인데요. 당연히 건강한 성인들이 적응증이 되겠고 가끔 이 미백제 자체에 알러지가 있거나 임신 중이시거나 아니면 수유 중이신 분들은 전신적으로 우리가 미백제를 섭취하진 않지만 미량의 미백제라도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전신 반응에 대한 우려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편 강의를 마치고요. 2편에는 이제 실제 환자한테 시연하는 모습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